자,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다 하냐면 스프링클러만 합니다. 스프링클러. 해설서를 다 보신 분이라던가 저희가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스프링클러 개통도는 그려드렸죠. 여기 저수조 있고, 그다음에 여기 펌프 있고, 펌프에서 올리죠. 이렇게 해서 쭉 올립니다. 올려서 각 층별로 밸브를 다 써요. 이렇게 각 층별로 밸브를 하고, 이쪽에 이제 옥상 수주 있고, 이쪽에 우리는 연결 송수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밸브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밸브에 따라서 알람 밸브가 있고, 프렉션 밸브 있고, 이제 건식 있고, 일제살수식,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부합식이라고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만. 이건 같이 볼 겁니다. 먼저는 헤드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헤드가 항상 닫혀 있는 거가 있습니다. 항상 닫혀 있는 거. 그럼 이건 언제 열리냐? 불이 나면, 자, 여기 이렇게 헤드가 있고, 이쪽이, 자, 유리벌브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면, 이게 이제 유리예요. 그래서 열받으면 깨집니다. 열받으면 개방이 되고, 퓨즈 블링크라 그래서 퓨즈인데, 가용성이라 그래서 퓨즈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녹는다 이 얘기입니다. 요게 유리가 아니라 퓨즈면 열받으면 녹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탈락 되면서 개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닫혀 있는데, 이게 왜 닫혀 있냐면 공기를 가두고 있거나 물을 가두고 있으려고 닫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화재가 난 부분에만 개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재가 났는데 열을 못 받는 위치에 헤드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개방이 안 돼요. 그러면 살수 지연이 되고 화재는 더 커진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개방형의 경우에는 왜 개방을 해놓냐? 한꺼번에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압하려고. 이쪽은 이제 제어의 목적이 좀 큽니다. 화재 제어. 이쪽은 진압의 목적이 좀 큽니다. 화재 진압. 둘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화재 진압과 화재 제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면 헤드가 30개가 한 배관에 연결되어 있다. 그럼 요 물이 딱 들어가면은 30개에서 한꺼번에 살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요거는 우리가 기준 개수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기준 개수 10개, 20개, 30개를 잡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초기에는 화재가 약하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만 개방이 됩니다. 요거는. 그러면서 그럼 불은 계속 커지겠죠. 그럼 또 추가로 개방이 되고, 불은 더 커지겠죠. 추가로 개방이 되다가 우리가 셋업한 그 기준 개수라는 거, 10개, 20개, 30개 정도 됐을 때 이때쯤 이 불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화재를 제어하는 목적이다 라는 컨셉입니다. 컨셉이. 설비 종류로는 이제 5개가 있습니다. 국내에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건 기사급이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 다음 순서에 수업에 지장이 없으시기 때문에. 습식은 우리가 알람 밸브라고 합니다. 건식은 드라이 밸브라고 해요. 준비작동식은 프리액션 밸브라고 하고, 부합식도 프리액션 밸브 같이 씁니다. 일제살수식은 델류지 밸브라고 씁니다. 기호는 습식은 이렇게 동그라미에 세모 하고 이렇게 까맣게 색칠해 놓고요. 건식은 동그라미에 세모입니다. 비어 있어요. 준비작동식은 동그라미에 이제 네모로 보통 씁니다. 자, 이렇게. 일제살수식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비워놔요. 이것도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근데 도면 보실 때 보실 수 있으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알람 밸브의 경우에는 2차 측. 여기 2차 측이 뭐냐면 이 밸브 2차 측 얘기하는 겁니다. 스프링클러는 옥내 소화전이랑 다르게 무조건 유수검지 장치라는 밸브를 통하여서 헤드에 급수하도록 되어 있죠. 화재 안전 기준에. 그래서 이 유수검지 장치 기준으로 1차 측, 2차 측입니다. 기준으로 펌프 쪽, 입상 배관 쪽이 1차 측, 요 다음에 가집 배관 쪽이 2차 측. 그럼 2차 측도 가압수로 차 있고,
1차 측도 가압수로 차 있다. 그냥 꽉 차 있다, 물이. 이게 습식이다. 그래서 습식이고요. 화재 감지는 별도 감지기가 필요 없이 헤드에서 열을 받게 되면, 헤드에서 열을 받으면 헤드가 녹죠. 이 퓨즈 블링크가 녹거나 아니면 유리벌브가 깨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압력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배관에 압력이 떨어진다. 물이 방출이 되니까. 그죠? 압력이 떨어지면 이 압력을 감시하고 있다. 누가 감시하고 있어요?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가 압력 챔버라던가 전자식 압력 스위치가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여기 펌프실에 있는데 여기 있는 압력 떨어진 거 어떻게 알아요? 엄청 멀잖아요. 네, 파스칼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 변화분은 전체 연결된 곳에 압력 변화분이 동일하게 전달이 되니까 여기서 압력 떨어지면 여기서 똑같이 떨어져요. 아시겠죠? 그게 파스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채워넣는 거예요. 일부러 압력 감지하려고. 그 다음에 시험 밸브는 그럼 어디 설치하냐? 시험 밸브는 뭐냐면 요 유수검지 장치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유수검지 장치 2차 측에 이렇게 설치합니다. 2차 측. 여기요. 가까울수록 좋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시험 장치를 설치하고요. 옛날에는 말단에 설치했어요. 습식도. 말단에 설치했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로 법이 바뀌었어요. NFPA랑 똑같이. 자, 건식은 2차 측이 물이 아니고 압축 공기입니다. 압축 공기. 압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습식이랑 똑같아요. 근데 왜 건식 쓰냐? 동파 때문에 쓰는 거예요. 동파. 동파 구간에다가 건식을 씁니다. NFPA는 4도씨 미만으로 4도씨 이상으로 온도 유지가 어려운 장소는 건식을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4도씨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자, 1차 측은 물이 차 있는 겁니다. 건식도. 아시겠죠? 1차 측은 여기 유수검지 장치 있죠? 드라이 밸브 있는 데까지는 물이 차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2차 측만 압축 공기. 그 다음에 그럼 헤드 개방 어떻게 되냐? 불이 나면 헤드가 녹아서 개방이 돼요. 그 압력을 감시를 하고 있어요. 감시. 아시겠죠? 그 압력을 압력을 감시하고 있지는 않고, 공기압축기가 압력을 감시하긴 해요. 여기서 로컬에서 여기다가 이제 공기압축기를 설치를 하거든요. 이 공기압축기가 돌긴 돌죠. 돌긴 도는데 헤드가 개방이 되는 경우에는 공기압축기 성능보다 공기가 더 빨리 빠져나가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 유수검지 장치, 여기 공기압이 떨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유수검지 장치가 확 열려요. 아시나요? 왜냐하면 여기 유수검지 장치 자체가 나중에 배울 건데 힘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공기압과 여기 수압이 힘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안 열리고 있다가 여기 공기가 빠져나가면 이게 열리겠죠. 그죠? 그럼 물의 흐름이 감지가 되고, 그죠? 그리고 압력이 순식간에 줄죠. 그걸 감지해서 축펌프가 돌아요. 아시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는 달려있고 자동 기동 방식입니다. 그다음 준비작동식. 준비작동식은 뭐냐면 건식이랑 똑같은데 2차 측이 국내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2차 측이 압축 공기가 없어요. 그냥 대기압이에요. 국내의 경우에는 대기압입니다. 대기압이라서 그러면 화재를 어떻게 감지합니까? 압력으로 감지를 못하겠죠. 압력이 없잖아요. 압력이 없어요. 그래서 감지기를 설치해요. 준비작동식은. 감지기 A, B를 설치해서 A 작동되면 일단 화재 주방지실에서 뜨고 B까지 감지가 딱 되면 작동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준비작동식. 미리 우리가 그래서 미리 화재 난 거를 감지기 A 갖다가 안다. 그래서 미리 조치를 취한다라는 의미이기는 한데 아무튼 조금 우리나라 이게 대기압입니다. 근데 헤드는 막혀 있어요. 헤드는 폐쇄형을 쓰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합식. 그럼 요거 이제 하나. 감지기가 하나만 작동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가 계속해서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헤드가 개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드 개방은 원래 헤드 개방과 상관없이 죽어도 2차 측에 물이 안 차요.
이게 안 열린다. 밸브가 안 열린다 이거예요. 밸브가 열려야 물이 오잖아요. 물이 와야 헤드가 뭐 개방됐을 때 물이 뿌려지죠. 이게 안 열리면 여기서 불이 나가지고 막 헤드가 막 다 녹아야 유리 막 터지고 해도 공기밖에 없으니까 살수가 안 된다 이거예요. 요건 이게 단점입니다. 감지기 A, B가 단점이에요. 단점. 하나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겠죠? 지금 준비작동식은 그런 개념이다. 감지기 A와 B가 다 작동이 돼야 넘어가니까. 자, 부합식은 좀 특이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부합식은 1차 측도 물이 차 있고 2차 측도 물이 차 있습니다만 특이한 건 뭐냐면 2차 측을 여기 이제 진공압이에요. 진공 펌프. 여기 압력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밖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부합이에요. 부합. 마이너스 압력. 대기압보다 부합. 대기압보다 부합. 그럼 헤드가 깨졌어요.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있는데 안 나와요. 왜? 저기서 빨아당기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헤드가 화재 때문에 개방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잖아요. 사고에 의해서 깨졌을 때는 물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는. 화재가 아니니까. 그렇게 물이 나오면 수송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부합식을 쓴 거예요. 기존 습식의 경우에는 화재든 아니면 내가 실수로 툭 쳐서 깨지든 헤드가 개방되면 화재로 판단을 하죠. 근데 부합식은 감지기가 작동을 해야 화재로 판단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송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건데 부합이다. 그래서 감지기에 의한 작동이다. 화재는요. 일제 살수식은 마찬가지로 일제 살수식은 여기까지는 물이 차 있습니다. 1차 측 물이 차 있고 2차 측은 그냥 개방되어 있고 헤드도 개방되어 있어요. 얘만 일제 살수는 헤드도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대기압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감지기에 의해서 화재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전에랑 틀린 거는 뭐냐면 얘는 헤드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 모든 헤드에서 물이 한꺼번에 나온다라는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